안녕하세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적용의 책임 연구자 박수현입니다. 먼저 이번 시범 적용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 선생님들의 현황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분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서 조금 더 재밌고 또 경도인지 장애인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총 12회기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4가지 운동 유형을 담아서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인지와 운동을 함께 촉진할 수 있는 이중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매뉴얼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매뉴얼 소개입니다. 이번 소개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방법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2023년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298만 명의 경도인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병률이 28.12%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이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어떤 그 과도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의 기능에 큰 지장은 없지만 기억력 또는 다른 인지 영역에서 객관적인 저하가 관찰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는 단순히 인지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과 운동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의 보행 속도라던가 반응 속도가 정상 노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며 실제 신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의 활동력을 감소시키고,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근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지에서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주관적 기대감의 저하, 삶의 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이 경도인지 장애의 10에서 15%는 매년 치매로 진행이 되고, 10년간의 치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80%가 치매로 이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잘 관리를 하면 44%의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기 개입과 운동과 인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경생리학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뇌 혈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과 사회적인 연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운동의 효과성은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수단으로서의 운동은 어떤 것들이 달라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중과제 운동입니다. 즉 걷는 것과 인지활동, 즉 숫자를 이야기한다거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물 이름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운동과 인지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들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동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효과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 효과를 더불어 가지고 올 수 있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에 좀 더 유리한 접근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중 과제로 구성이 되어진 스마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 기능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더불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이 12회기에서 끝나더라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에 대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며, 이를 통해서 경도인지 장애인들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낮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일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입니다. 스마일 프로그램은 두뇌를 스마트하게 자극하고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생활 역량을 유지하는 운동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 운동, 정서적인 안정, 사회적인 교류를 통한 다차원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밝은 스마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영 체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먼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 장애인으로 보조도구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자야 합니다. 저희가 스텝박스를 올라가거나 한 발로 서는 그 게임 활동이 있거나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끝을 붙여서 이동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저기 옆에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상자의 신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균형의 어려움이 심한 분들은 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에 동의한 자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고요. 대상자 운동 선별 검사 이지라고 하는 이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모니터링,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이제 신체 활동 중에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 조인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검사 받은 증상이 이면은 사실 계속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에 대해서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경험한 자가 있는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통증이나 뻣뻣함, 붓기로 인해서 일상 또는 활동에 제한을 겪고 있는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균형이 불안정하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는지, 그 이외에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대한 걱정되어지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외의 어떤 걱정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요실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하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사실 고혈압 어르신들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운동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영상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하신 분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신 분들에 대한 운동지도 지침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본소 또는 분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공 인력은 운동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로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입니다. 회기는 1에서 2회기, 회기당 60분에서 90분 총 12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간에 따라서는 지금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적기 때문에 2회기로, 그러니까 주 2회로 운영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지 드릴 때는 주 1회로 공지를 드렸지만,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2회기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일단은 미끄럽지 않은 넓은 공간, 그리고 적절한 조명과 통풍, 습도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 간의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로 인해서 넘어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주시고요. 보조 인력이 있다면 조금 균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옆에 배치를 해주시고, 보조 인력이 없으시다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우신 대상자는 운영자 바로 앞에 또는 이제 벽 쪽에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자를 이용한 활동들이 많은데 반드시 의자는 고정 가능한 의자여야 합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평가는 신체 조성에 대한 기초자료, 그리고 운동 기능으로 SPPB, 3가지 항목, 그리고 악력,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인지적인 기능은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짧게 시행이 되고, 또 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집행 기능과 관련된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좀 학습적인 이렇게 저학력자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으로 스트룹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의 이제 습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효능감 척도를 이제 설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공 인력의 역할입니다. 우리 운영자들, 주 강사분들은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 그리고 회기별 목표를 잘 안내해 주시고요.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또 추후에도 프로그램 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동작과 과제, 인지 과제를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들의 수행을 관찰하고, 마련되어 있는 PPT와 준기물이 잘 이제 구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원활한 수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인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참여자의 좌석 배치나 이동 보조, 그리고 준비물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의료 재활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자나 낙상 위험자들은 참여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 시에 응급 사항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모든 활동에서 대상자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프로그램은 총 4가지의 운동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4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 담은 부분들이고요. 유연성은 이제 근육의 경직이나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력 같은 경우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동 강도를 저강도에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골밀도를 유지하고 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3번째 균형은 이제 사방치기나 비석치기와 같은 전통 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 안에는 이제 한발석이라던가 방향전환, 체중 이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좀 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마지막 유산소 운동은 제자리에 걸으면서 숫자를 외치거나 스텝박스를 오르내리면서 단어를 외치는 이런 이제 이중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어르신들이 조금은 도전적이면서 그렇지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회기마다 이 4가지 운동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각 말씀드린 이제 운동의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와 마무리 리듬 운동은 처음에 시작을 즐겁게 하자는 의미로 이제 가요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몸을 푸는 이제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열고 닫는 이제 준비와 마무리 리듬 운동은 음악과 함께 세 가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신나는 음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무리하는 조금은 이제 템포가 느린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 기간의 이제 특성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90분으로 운영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요. 60분을 운영하는 기간에서도 처음 1회기에서 6회기까지는 소양강 천열을, 또 6회기 이후부터는 닐리리 만보 운동을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시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각 슬라이드에는 권장하는 음악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링크가 삽입이 되어 있고 운동 안에도 이렇게 이제 음악이 들어 있어서 소리를 크게 하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운동에서 동작들을 하나씩 슬라이드로 담아 놓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작을 같이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듣고 같이 즐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운동은 동작이 세 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어르신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이제 그 난이도를 낮춰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닐리리 만보도 세 가지 동작이 반복되어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 관절을 좀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몸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세 번째 고맙소는 조금 동작이 많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5가지 동작을 전신의 스트레칭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은 1회기부터 12회기까지 모두 동일한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몸을 가볍게 그리고 운동 후에는 천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자세에서 1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근육을 천천히 늘려줍니다. 목, 몸통, 그리고 허벅지 뒷면과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앞면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영상에는 첫 부분에 운동의 의미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초시계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10초 정도 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초에서 15초, 여기서는 15초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틀어놓고 어르신들이 적절한 자세로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10회 3세트로 반복하도록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중단해 주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역시 동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그리고 시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10초 동안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고쳐야겠네요. 그렇죠? 10초 3세트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양손 밀고 당기고 등 조이고 팔꿈치 펴기, 이 경우에는 특히 우리 신체의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굽히고 펴는 운동, 그리고 무릎을 펴면서 다리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 무릎을 드는 운동, 복근 운동,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자, 이런 운동만 이제 12회기를 반복하다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거나 풍선을 이제
네, 무릎 밑으로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운동으로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세라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상지, 하지 근력 운동을 함께 실시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짝을 지어서 당기는 운동. 또는 저희가 백업을 같이 이제 활동 도구로 드렸잖아요. 백업 운동은 이제 유산소에서 사용이 되지만 백업을 이용해서 그 두 분이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이제 그런 동작으로 또 응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회기 동안 시행하는 비석치기, 3, 4회기 동안 시행하는 달팽이 놀이, 그리고 5회기부터 마지막 12회까지 사용하는 사방치기 활동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에 따라서 활동 방법과 규칙은 변형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에서 12회기는 이제 사방치기의 사다리는 센터의 상행에 맞춰서 길이를 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칸이 5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칸의 길이를 다양하게 센터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칸은 50에서 50,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50 정도로 하면 두 발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정도가 되어서 혹시 키가 작고 좀 왜소한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보다 좀 작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방치기 활동 중에서 한 칸을 건너가야 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폭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40에서 40 정도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 오징어 다리 부분, 오징어 몸통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5회기에 이걸 이제 바닥에다 세팅을 해주시면 12회기 동안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들을 하실 때 저희가 운동 효과 때문에 운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운동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활동이 조금 반복해지면서 익숙해지신다면 여기에서도 인지와 운동을 함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다리를 걸으면서 숫자를 외치거나 그러니까 1, 2, 3, 4, 5를 외치면서 5의 배수에서 박수치기 또는 5의 배수에서는 숫자를 외치지 않고 박수만 치기 이렇게 하면 이제 억제 기능, 집행 기능 중에서 억제 기능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마스킹 테이프를 색깔을 추가적으로 드린 것들이 있어서 그 색깔을 그 오징어 다리 부분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 특정 색깔에서는 조금 더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부분에서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닫기, 초록색 부분에서는 화이팅 외치기 이런 규칙들을 좀 다양하게 하셔서 인지적인 요소를 자극하시는 부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활동에 대해서 짧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석치기입니다. 비석치기는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많이 즐겁게 하셨던 놀이라서 좀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신다면 양 팀의 주자들이 선에 이제 같이 서시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서 이제 먼저 쓰러뜨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총 이제 팀원들이 쓰러뜨린 이제 비석의 개수로 점수를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난이도를 주는 것이 거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 비석치기에서의 이제 자세들이 중요한 이제 난이도의 조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동작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동작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팔을 벌려서 손등 위에다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요거보다 손을 벌려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 위에다가 놓고 손등 위에 또 놓고 손바닥에도 놓어도 되는데 난이도를 낮춘다면 손바닥 위에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망을 들고 가서 쓰러뜨리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팔을 벌려서
망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서 비석을 쓰러뜨리는 동작이고요. 세 번째 동작입니다. 신문파리는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망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살짝 땀이 날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운동 강도가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이랑 해보니까 은근히 땀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에 집중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오줌 싸개는 무릎 사이에다가 망을 두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네. 배사장은 배, 가슴 쪽에다가 망을 두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동작을 생략하고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장은 어깨 위에다가 올리는 동작이고요. 그래서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떡상수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망을 올리면 중립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고 바른 자세로 걷는 좋은 자세 훈련이면서 균형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다 같이 한번 해보고 각 팀에서 원하는 동작으로 해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자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원래 어렸을 때 이제 달팽이는 땡글땡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한 게 일자 달팽이고요. 두 분이 길을 따라 걷다가 마주치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가위바위보는 전신, 몸을 이용한 가위, 그리고 주먹, 그리고 보 이렇게 해서 좀 더 전신의 움직임을 함께 쓰는 동작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은 계속 전진을 하고 진 사람은 돌아가서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기 때 필요한 도구가 바통이에요. 이 양쪽의 콘과 바통을 준비를 해서 바통은 주자들이 들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게 되면은 그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주면 그 바통을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각 콘을 어느 팀이 많이 터치를 했느냐, 그게 각 팀의 점수가 되겠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두 줄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다시 팀을 나누어서 수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걸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일렬 걸음 또는 발끝으로 붙여서 걷는 일렬 걸음으로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모델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2명이서 지금 이렇게 찍었지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실 때는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바통을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바통을 받아서 다시 이어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힙, 그러니까 엉덩관절의 벌림근들을 자극함으로써 골반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좀 회기가 지속이 되면 좀 다양하게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징어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미션 카드를 두셔서 인지 활동과 함께 연결하거나 조금 균형의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카드는 그냥 종이를 접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뽑기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랍자에다가 이렇게 그 명령어를 써서 그것을 수행하게 하셔서 뽑기처럼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1, 2회기에서 했던 비석치기의 미션을 같이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옆에 이제 비석을 같이 배치를 해야겠죠. 또는 이제 인지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를 외치면서 걷기. 그러면 그 미션 카드를 뽑은 사람은 3, 6, 9 이렇게 외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조정을 해주시면서 미션 카드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이 걸을 때의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한 칸씩 두 발로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한 칸을 뛰어서 걷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반발씩 이제 겹쳐서 교차해서 걷는 방법도 있고, 또 선을 따라 걷는 것, 이때도 일자로 걷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반씩 겹친 자세, 그리고 발끝을 붙여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칸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고요. 사방치기 몸통 안에서의 방법은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 머리에서 몸을 휙 돌면 어르신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회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뭐 이렇게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물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는 한 발로 외발뛰기 뭐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발서기를 통해서 좀 균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방법은 이제 빼고 적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도 해보니까 한 발로 잠깐 뛰는 거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옆으로 걷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차하면서 걷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앞에 있다면 오른발이 이제 중간, 왼발은 선에 맞추어서 걷도록 하고요. 돌아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방치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체의 균형 활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요소들을 같이 넣어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인지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인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예시들을 좀 제시를 해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회기마다 활동들이 바뀌는 이제 가장 좀 변화가 많은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반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반복성을 두었다면, 이 유산소 운동에서는 인지적인 자극을 함께 하기 위해서 활동도 좀 변화를 주고 활동에서 사용하는 인지적인 요소도 좀 다양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기부터는 일단 바르게 걷는 자세부터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숫자 외치기, 2회기에서는 단어 외치기, 3회기에서는 발끝으로 걷습니다. 3회기, 4회기는 둘 다 발끝으로 걸으면서 여기에서 또 인지적인 난이도를 숫자, 단어 외치기에서 스스로 떠올려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5회기에서는 오자미를 던지면서 주고받으면서 걷는 활동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자세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것을 시도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인지적인 요소로 이제 노래를 같이 쓰셔도 좋고, 그리고 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던지면서 걸으시는데 3개의 콘을 놓아서 팔자 형태로 걷도록 하면은 주위의 사물들을 인식하면서 걷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에서 이제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대비하는 이제 활동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회기, 7회기, 8회기는 양측성 두 손 두 발을 이용하는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두두 체조에서는 두 손 두 발을 같이 또는 교차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7회기에서는
팔다리 복합 운동 중에서 각 동작을 외우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력 운동을 충분히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고, 유산소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활동이 30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동작에 번호를 붙인 이유는 이 동작의 번호와 함께 이 동작의 방법을 같이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동작은 지금은 3번 동작이거든요. 무릎 아래에서 박수치기. 4번 동작은 반대쪽에서 또 박수치기. 자, 이렇게 동작을 다 외우고 나서는 나중에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1번, 3번. 2, 3 하면은 그 동작을 기억했던 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할 때 어르신들이 이 활동에서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동작을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외우게 하면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면서 즐겁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확장해 보시는 것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팔레기 활동은 이제 즐겁게 춤을 추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춤이 가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거든요. 몸도 움직이고 동작도 외우고 타인과 함께하는 이 활동을 이 회계 안에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좀 즐겁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면서 하기 위해서 백업, 굳이 그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백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체간을 교차하는 거, 사실 치매가 되면 이 중심을 교차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차를 하는 활동 자체가 양쪽 뇌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다리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동작 역시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에서 동작을 구성해서 콘테스트처럼 이렇게 해보셔도 너무 즐겁게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들이 동작을 하는 이제 두드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배치하는 장비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난타 음악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동작에 맞춰서 하셔도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틀어놓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면서 하면 더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산소 운동은 스텝박스를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스텝박스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올렸다 내렸다의 활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닫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르내리고, 중간에 지금 영상을 제가 뛰어넘었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는 어르신들이 동작의 전환을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옆으로네요. 네, 옆으로 이동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박스 위로 오르내릴 때 인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끝말잇기를 하셔도 좋고요. 또는 그러니까 색깔과 사물을 연결짓는 거. 예를 들어서 파란 우산, 초록 나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면 한 분은 색깔, 한 분은 사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그럼 되게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텝박스를 오르내릴 때 조금 복폭을 넓게, 그러니까 다리 사이를 넓게 벌리는 V자 걷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쿵 이제 스쿼트 자세처럼 무릎을 굽히면 조금 더 난이도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한 발로 서서 다리를 밖으로 벌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제 운동 동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인지 활동을 실시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지 운동이 되게 좋은 활동이긴 한데 이게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너무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운동이 끊기거나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최대한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익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지 활동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사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려운 활동, 조금은 도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바꿔주셔야 돼요. 그건 어르신들에게 난이도가 좀 낮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은 난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활동이 익숙해지면은 인지 자극을 위해서 새로운 인지 활동으로 변경해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활동 구성들은 회기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로 담아 놓아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방법도 익히시고 어르신들도 어떤 동작인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자미는 하실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자미를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같이 던지고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던지면서 받는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등 뒤에서 오자미를 한 손이 떨어뜨리면 반대 손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깨 관절의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의 운동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어서 오자미 던지기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활동들도 같이 수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 손발 리듬 타기 활동은 다양한 이제 응용 동작을 넣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작 이외에도 몸을 옆으로 회전하는 운동들, 그다음에 팔다리를 교차하는 운동, 그리고 마주 보면서 팔 뻗고 다리 뻗고 이런 운동들을 하면 서로 이제 겹치면은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도 시도해 보시고 또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유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스텝박스를 할 때 어르신들 중에서 균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다가 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그러니까 좀 더 벽 쪽에, 그러니까 벽 옆에 의자 놓고 그 뒤에 스텝박스. 그러면 이제 의자가 밀리지 않잖아요. 혹시나 의자가 밀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벽 쪽에다가 의자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운동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바로 스텝박스를 두면 올라갔을 때 얼굴에 벽이 닿잖아요. 머리가 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자를 중간에 두고 스텝박스를 두시면 올라가시면서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의자가 밀리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이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텝박스를 이제 둘러서 이제 네모나 또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둘러서 하실 때 앞에다가 의자 같은 것들, 물론 이제 의자는 반드시 고정된 의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쓰셔도 좋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텝박스 말고 그냥 바닥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한 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지에서 운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회기의 구성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준비 마무리 운동은 리듬 운동으로, 그리고 몸을 푸는 유연성에서부터 근력, 균형, 마지막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근력은 12회기 모두 다 동일한 형태고요. 균형은 3가지 활동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유산소 운동은 이제 9에서 12회기부터까지는 이제 동일한 이제 스텝박스인데 여기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상태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구성은 시작과 전 끝에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피로도나 통증, 혈당, 혈압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보건소 안에 보통 센터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점검하고 오시도록 그거를 꼭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운영 점검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이제 상태, 어지러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또 최근에 또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또 약이 바뀌면은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구성이 60분인 경우는 20분, 10분, 뭐 30분. 또는 이제 유연성과 근력 부분이 처음에는 동작을 익히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시간이 좀 단축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균형 운동에 대한 시간을 좀 늘려주셔도 좋고요. 유산소 운동의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0분인 경우는 30분, 20분, 40분. 예,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수분 섭취나 그다음에 휴식의 시간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전후에 이제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이제 200 이상이 되거나 이완기 혈압이 115 이상인 경우는 운동을 금지하거나 중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실에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당뇨로 인한 이제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감각 저하로 인해서 이것이 그 이후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제 발 상태를 운동 후에 꼭 확인하도록 하고, 자기 전에도 본인 스스로 이제 운동이 너무 과하지 않았는지 혈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허리 요통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허리를 곧게 펴고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이제 평가를 위한 준비물, 그리고 활동을 위한 준비물로 나눠져 있고요. 평가를 위해서는 악력계가 없는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은 악력계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출 검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SNSB나 세라드 같은 경우는 색깔, 단어 색깔 이렇게 두 가지로 개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패키지 안에서 쓰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이 하나의 검사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노인용 한국판 수두룩 검사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으로 거의 발송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검사지 원본, 그러니까 검사판 원본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에게 검사를 시행해 주시고요. 줄자는 3m 걷기를 할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냥 가볍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도구들 같은 경우에 스텝박스가 있는 기관들은 스텝박스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백업이 워낙 부피가 커서 박스에 넣다 보니까 이게 좀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일까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이 휘어진 아이들은 그 사이에 나무젓가락 이런 걸 좀 박아 두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이제 휜 거를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이 작은 아이가 얘가 여기 바통이에요. 3, 4회기 때 균형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바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자미, 그다음에 풍선, 그리고 이제 비적치기, 1, 2회기 때 쓰는 비적치기, 그다음에 곡갈,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에 매트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요가 매트가 있는 곳은 저희가 이걸 보내진 않았고요. 요가 매트가 없는 곳들은 이제 스텝박스가 운동을 저희도 하다 보니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스텝박스를 올려서 사용해 주세요. 평가와 활동 도구들은 저희가 다시 수거하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도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자료들은 저희가 네이버 마이박스로 메일로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거기 안에는 이제 PPT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영상이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왜 두 가지로 넣었냐면,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링크를 따로 이제 걸어놓은 저용량의 파일들이 이제 다른 폴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게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조련은 유튜브 주소가 골뱅이 스마일 그리고 중간 바 MCI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보셔도 좋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 유튜브 주소로 접속하셔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자, 첫 번째 회기별 운영은 먼저 이제 스마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영상은 저희가 아직 탑재는 안 해놨는데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이번 주말 안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일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짧은 영상,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회기 때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회기마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반복되어지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좀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만 넣어놨고요. 색깔로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균형 같은 경우에 사실 1, 2회기가 같은 활동인데 슬라이드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복습할 수 있도록, 또 1회기 평가와 같이 진행하시는 기관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1회기 때 하시지 못했던 이제 활동들을 2회기 때 이어서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그 유산소와 균형 부분에서는 슬라이드 노트 부분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네, 3회기는 바뀌는 것이 이제 유산소 운동 부분이고요. 5회기부터는 이제 균형 운동이 바뀌죠. 그래서 12회기까지 지속되고, 이제 5회기 이제 유산소 운동이 바뀌는 부분도 같이 담아 두었습니다. 6회기, 네, 7회기, 8회기, 네, 9회기부터 12회기는 동일한 회기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집에서도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은 건강 통장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만 3주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데만 3주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제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양식으로 만든
있는 것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 종이를 나눠주실 수 있다면 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제 활동들을 체크하는 형식이고요. 그 주에 있던 인지 운동 활동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어주시면 이 주간 활동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또 체크하고 나이, 혈압, 또 혈당계가 있으시면 혈당도 좀 적으시고 갑자기 왜 오늘의 감사냐? 사실 저희가 이 교육 영상에서도 그 수면 관리와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운영에서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은 빠지긴 했는데요. 정서적인 이제 우울, 안정감, 그러니까 우울이 사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되게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정서 회로를 좀 만들고자 이런 이제 감사의 내용도 같이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적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상자 기능 평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검사 결과 기록지는 시범 운영이 종료된 후에 원본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꼭 보관해 주시고요. 저희가 검사 결과 기록지를 뒤에 소록은 했지만 요게 좀 내용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한 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스캔해서 보낼 때도 좀 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짜리를 넣어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쓰셔도 되고 지금 매뉴얼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참여 의무를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요거는 뒤에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각각의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악력 검사는 두 가지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이제 팔꿈치를 굽혀 주시고 서서 하는 경우에는 살짝 팔을 벌려서 몸이 팔에 닿지 않도록 팔이 몸에 닿지 않도록 15도 벌린 상태에서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손잡이가 두 번째 마디에 걸쳐질 수 있도록 길이를 손잡이의 위치를 조정하고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기록할 때는 제가 여기에 지금 점 단위를 뺐는데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전자 악력계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결과를 낼 때 이 중에서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결과를 산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편 신체 수행 검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 두 번째 보행 속도, 세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 검사는 양발이 붙인 상태에서 10초를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반일렬 자세, 세 번째는 일렬 자세고요. 첫 번째 이 양발 붙이는 자세에서 10초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내용들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이제 보행 속도 검사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통과가 되면 반일렬, 그 다음에 이제 일렬 자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속도는 3m를 반드시 일렬로 걸으셔야 되고요. 공간이 좁다고 해서 꺾으시면 안 됩니다. 일렬로 걸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검사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요거는 일어날 때는 시작 자세는 앉아서 끝난 자세는 반드시 선 자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딱 섰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일렬 자세를 할 때 어르신들이 균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짚을 수 있는 벽 가까이에서 측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결과는 이렇게 이제 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로크 검사입니다. 스트로크 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SNSB나 세라드2의 스트로크 검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린 그 용지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마 우편으로 발송이 다 되실 텐데 이렇게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랑은 차이점은 기존의 SNSB 같은 경우는 다 읽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45초 동안 정확하게 반응한 것과 오류를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평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지시문을 정확하게 주시고 순서, 읽어야 되는 순서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르신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 오반응의 개수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기 효능감 검사는 어르신들에게 설문 형태로 나눠주셔도 되고, 어르신들이 좀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제 검사자와 면담 형태로 진행해서 9개의 항목의 총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지를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놨는데 요거를 쓰셔도 되고 저희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시범 운영을 종료할 때는 대상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운영자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이박스에 보시면은 대상자 동의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연구에 대한 IRB, 연구 윤리 심사에서 반드시 시행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때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전체의 구성과 또 회기 운영을 위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 제가 또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운영 매뉴얼의 순서 페이지, 즉 이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제 메일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 시범 연구를 통해서 저희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느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 서슴지 마시고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우리 기관들을 꼭 한 번은 방문해서 우리 선생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2회기 동안 긴 장정을 이제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즐겁게 우리 사람들이 또 즐거워야지 운동 프로그램이 또 즐겁게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즐겁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운영 매뉴얼과 관련된 제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